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된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젊었을 적대 기업에 다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 기술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한평생 공직에서 몸바쳐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4살 때적 아내가 안타깝게 병으로 운명을 달리했고 저와 중학교 3학년 아들 한 명만 세상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잠깐. 저와 아들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고 일하랴 공부하는 아들 챙기랴 집안 챙기랴 제 어머님께 맡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니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들더군요. 저는 결국 아내 잃은 후 2년 만에 어머니의 중매로 사업가 이혼녀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경력이 화려하더군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고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딸은 첫 번째 남편의 자식이었다 합니다. 이혼녀는 제게 딸이 외로움을 많이 타서 든든한 가정이 있는 번듯한 울타리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게 재혼 이유예요. 세 번째 이혼하고 혼자 살려다가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는 걸 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왔네요. 라며 저와의 재혼을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원래 캐나다 교포로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첫 번째 남편이 같은 캐나다 교포로 만나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두 번째는 캐네디언을 만나 살다 또 헤어지고 세 번째는 여행 온 한국 사람과 만나 결혼해서 한국에 자리 잡고 살다가 이혼했다 합니다. 사업 때문에 한국에서 있었던 찰나 저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맞선을 보고 와 어땠냐고 묻는 어머니께 여자가 너무 드센 것 같고 3번 이혼 경력 있는 여자는 아무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치만 어머니는 3번 이혼하면 어떠냐고. 사업가로 성공해 알려진 재산만 수십억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캐나다에 있는 친정도 부자라서 받을 유산이 상당하다며 마음 다시 고쳐먹고 몇 번만 더 만나보랍니다. 저는 어머니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국 3번 이혼녀에게 애프터를 했고 몇 번 더 만나보니 솔직하고 화끈한 성격에 어느새 제 맘이 닿아 우리는 그렇게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네 번째 결혼 저는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식구들끼리 가볍게 식사 한 끼하고 혼인신고서만 작성하고 끝낸 후 저희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요. 아들과 딸은 캐나다 교포였던 아내 덕분에 방학 때 캐나다에서 잠깐씩 머물다 왔습니다. 덕분에 영어가 약했던 아들은 귀가 트이게 되었고 수능 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네요. 어릴 적 가고 싶어 했던 영어 캠프다 뭐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자유롭게 못 보내줘서 늘 미안했었는데 아내 덕분에 영어권 국가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니 교육적인 측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아들과 딸 둘만 있는 시간들이 많이 사이도 좋아졌고요. 늦게 만났지만 부침성 좋은 딸 덕분에 친남매 이상으로 어찌나 붙어 다니던지 그걸 보는 부모로서도 참 맘이 놓이더군요. 아들은 아내의 재력 뒷바라지 덕분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성적이 뛰어올라 제법 잘 알려진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딸 역시 들어가기 어렵다던 특목고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딸의 공부를 곧잘 봐줬고 딸은 그런 아들을 점점 더 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갔는데도 아들이 여자친구 하나 없자 아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한 소리 하더군요. 아들, 요새 연애 한번 못해본 숙맥들이 어딨어? 젊은 시절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야지 사람 보는 눈 키워져서 결혼도 잘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잘생기고 매너 좋아서 여자들 붙을 것 같은데 엄마 친구 또래 딸들 많은데 소개시켜줄까? 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괜찮다며 극구 사양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딱히 생각이 없어 보여 저는 다 큰 아들 뭘 신경 쓰냐고 알아서 하게 두라고 했네요. 그런데 딸은 생각지도 못하게 예민하게 굴며 심지어 엄마에게 화까지 내더라고요. 오빠가 안 사건다는데 왜 엄마가 나서? 왜 자꾸 오빠의 연애에 대해서 간섭하는 건데? 오빠는 알아서 좋은 여자 잘 만날 거니까 신경 쓰지 좀 마. 그리고 나 이번 겨울방학 때 오빠랑 단둘이 캐나다 갈 거야. 오빠도 성인이고 엄마보다 오빠가 든든하니까 위험하지 않게 잘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데 딸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그런 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식사 때마저도 챙겨주고 둘이 붙어있는 걸 보자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하곤 했네요. 농담으로 아들에게 그렇게 잘 지내다가 딸이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아들 얼굴이 어두워지며 제 동생 생각보다 누나예요 라며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딸은 생각난 김에 거침없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학원 수업이 도움이 안 돼서 차라리 과외 좀 받고 싶은데 오빠한테 좀 받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아들도 딸의 부족한 과목이 많다고 자기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머쓱하니 얘기하더군요. 저는 흐뭇해하며 니들 맘대로 하라고 했지만 갑자기 아내는 태도를 돌변하며 거두절미하고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과 딸이 재차 여러 번 아내를 졸랐지만 아내는 안 된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엄마의 단호한 대처에 따른 뾰루퉁해지며 밥을 먹다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도 젓가락을 놓고 뒤따라 일어나더군요. 일순간 싸늘한 기운만이 식사 시간을 메웠네요. 전 가족의 오붓한 식사 시간을 망친 아내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니, 남매끼리 과외해주면 어때서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우리 아들 용돈으로 과외비 받아서 좋고 설마 우리 아들이 스카이급 명문대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이쯤 되니 오감보다 발달한 육감이 꿈틀대던 아내가 저를 부르고 은밀하게 얘기하더군요. 명문대든 아니든 지금 과외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쟤네들 좀 수상하지 않아? 무파심에서 하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같이 잘하긴 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외국에서는 저런 일 허다해서 내가 아들한테 자꾸 여자친구를 밀어넣으려고 했던 건데 뜻대로 잘 안 되네. 라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아내를 나무랐네요. 어휴 이 사람아,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문화 자체가 다른데 그런 일 일어나기 쉽지 않지. 어릴 적 남매로 자라서 끈끈한 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 주위 자식들도 남매끼리 붙어다니는 경우 많아. 우리 부모로서 자식들 그런 식으로 보진 말자고 라고 했지만 아내는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아들과 딸에게 거두질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의 뜻에도 아랑곳 않고 굳이 비싼 돈을 써가며 다른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등 재빠르게 손을 써가더군요.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득바득 캐나다까지 같이 따라갔고 둘을 떼놓기 위해 갖은 수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입영통지서가 날라왔고 아들은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통곡에 통곡을 거듭하더군요. 오빠와 떨어지는 게 많이 싫었던지 아들이 입대하기 전날 종일 같이 있으며 짧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입대하고서야 한시름 놓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가버리고서 딸은 한동안 우울해하며 생기 잃은 모습으로 감정 없이 지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딸이 안쓰러운 저와는 달리 아내는 꽤 모질더라고요. 방에 종일 틀어박혀 공부만 전념하게 했고 딸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가며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딸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했고 아내와 저는 딸에게 그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기특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은 합격했지만 결석을 밥 먹듯이 했으며 성적은 바닥이었고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밤문화를 접하며 매일 남자친구를 bab기가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았네요. 대학생이 카드값은 어찌나 많이 나오던지 돈 잘 버는 아내도 허리가 휠 정도였어요. 카드를 잘라도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났는지 명품 베개다, 옷에다 신발에다 이것들 어디서 났냐고 하면 말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나이든 중년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대판하고 딸이 우리 집 양반이랑 바람이 났다며 딸 자식 행실 알고 있냐고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삿대질을 하는데 딸의 막 나가기식 행동은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달래도 보고 화돈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것 때문에 아내도 저도 엇나가는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서 딸의 그간 상황을 다 얘기하고 딸을 잡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며 네가 딸 좀 잘 잡아줘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아들은 군대 가기 전보다 훨씬 더 늠름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그날 밤 딸과 간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들을 향해 달려들며 기쁨을 갖추지 못하더군요. 아들과 딸은 자석처럼 붙어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가슴에 묻은 걱정과 염려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아들이 돌아오니 슬슬 안정을 찾기 시작하더군요.
아들과 여지없이 붙어 다니며 다시 학교 생활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아들과 있으면서 점점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더 불안해하더군요. 그러다가 저는 예상치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아내를 픽업해서 집에 오는데 아들의 낯익은 차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맘에 녀석이 지금 집에 돌아오는구나 싶어 연락을 해보니 지금 어디냐고 물은 제 말에 취업 공부 때문에 친구들이랑 스터디룸에 왔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앞에 있는 차는 아들의 차가 분명한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끊었고 수상하다는 아내의 독촉에 아들의 차를 미행하게 돼버렸습니다. 아들의 차를 미행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떨리던지요. 정말 아내가 늘 가슴속 염두에뒀던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까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헌데 아니다 나를까 아들은 대학 모텔촌으로 빠졌고 그곳은 바로 딸이 다니던 대학 근처 모텔촌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두운 탓에 저희가 미행하는 걸 눈치 못 챈 채 한 신축 모텔 앞에 주차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손길이 떨린 상태로 아들을 쫓아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아내는 주인에게 돈 뭉치를 턱내밀며 지금 들어간 사람들 우리 자식인데 당장 스페어키 달라고 요구했고 키를 받은 아내는 저와 함께 당장의 모텔을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충격인 것을 보고야 말았네요. 딸과 아들이 가운을 입은 채 함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 눈을 의심한 상태로 충격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는 경악을 하며 다짜 딸에게 가멸이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떻게 네가 오빠하고 이런 관계일 수가 있어? 이제는 네 딴 식으로 내 결혼을 깨려고 해. 다 너를 위해서 한 결혼인데 너 아빠 만들어주려고 한 엄마의 결혼을 왜 자꾸 망치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됐는지 라고 아내가 울부짖자 딸은 그런 제 엄마를 떼어놓고 악을 써댔습니다. 엄마 핏줄인데 누굴 닮았겠어? 엄마를 닮았겠지. 우리 아빠 능력 없다고 버려서 엄마가 벌받아 이혼한 건데 왜 그 핑계를 대? 그리고 나 오빠 진짜로 살 거란 말이야. 알아보니까 입양도 안 되어 있고 친남매 아니라서 법적으로도 상관없대. 그러자 아들이 제 아내 앞에서 덥석 무릎을 꿇으며 여동생을 사랑하다고 울며 불며 사위로서 받아달라 하는데 살면서 아들이 그토록 무언가를 바라며 서럽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아내처럼 아들에게 어떠한 손찌검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저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죄다 업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저는 차마 할 말을 잊은 아내를 부축하며 모텔을 빠져나왔고 그 후로 저와 아내는 자식들에게 맞은 뒤통수에 과로워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딸을 한참이나 보질 못했고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는지 기운을 차리고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이혼해줘요. 저는 이제 사업 정리하고 캐나다로 돌아가려고요. 당신과는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어찌됐건 제 핏줄 딸 하나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네요. 만에 하나 둘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사돈으로 얽히는 게 낫지 이런 개족보로 얽히고 싶진 않아요. 굴하지 못해 미안해요. 대신 내가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게요. 라며 아내는 일방적으로 제게 결혼 생활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 이혼남이 되어야만 하냐고 당신과 잘 살고 싶다고 우리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냐며 맘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이혼 못하겠다 버텼던 저였지만 캐나다로 미련 없이 떠난 아내의 가출에 결국 아내의 진심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과 딸이 행복했으면 좋았을걸. 막상 부모가 헤어지자 둘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딸은 결국 지 엄마가 있는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별로 마무리된 사랑 때문에 아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네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에게 딸은 첫사랑이었고 지금껏 잊지 못하는 그리운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은 결혼 생활 역시 제대로 못해 이혼했고 효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연이 있듯 악연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요. 아들도 얼른 정신 차리고 저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